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엠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직장생활과 한국에서 경험한 직장생활의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저의 모든 경험이 캐나다는 이렇다, 한국의 직장생활은 이렇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식 문화입니다. 캐나다는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3달에서 한 4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렇게 회식이 있을 때는 금요일 날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근처에 식당을 예약을 해서 시간이 다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는데, 이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고 왜 못 오는지 와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회식 문화는 회식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나 회식이 많았고, 그리고 주로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 플러스 술.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밥 공짜로 사주지, 술 공짜로 사주지, 그리고 끝나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지. 이거 다 공짜잖아요. 이거 진짜 좋죠. 물론 캐나다 회식 문화도 공짜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밥들과 술과 노래방까지 모두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는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 자체가 잘 맞는 분들이라면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이 문제가 없겠지만은 술을 잘 못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런 회식 문화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이점 두 번째, 애완견. 직장 동료들이 자신의 개를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 트레일러에서 일을 할 때도 개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 개를 보는 거는 그리 흔치 않죠. 물론 한국에서도 요즘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받아들이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직장 생활에서는 강아지를 회사에 데려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이점 세 번째, 절대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 그리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친분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언급을 해서는 안 돼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 아니면은 남자친구 유무 굉장히 사적인 거고, 결혼했는지 유무, 또 뭐가 있죠? 어느 정치인, 정치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정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중에 또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얘기. 직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월급과 주급. 일단 한국에서는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말 그대로 월급, 한 달에 한 번 이제 월급을 받는데, 캐나다에서는 2주에 한 번 돈을 받는 게 굉장히 흔한 타입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2주에 한 번이 가장 흔한 스타일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캐나다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연차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화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는 제 휴가가 예를 들어,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 열흘이다. 그러면 이 열흘을 쓰는 것도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을 미리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간다 해서 티켓을 이미 구매를 할 때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해도 일이 바빠지면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희생을 강조하는, 개인의 생활보다는 회사 생활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희생하기를 회사가 바라고 저희 부장님들도 그거를 기대를 하셨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직장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생활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휴가가 있다든지 뭐 자녀 때문에 피치 못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회사는 무조건 이거를 지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캐나다와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